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곳곳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과 비와 함께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요.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에도 찬기운이 다소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낙폭을 많이 축소해낸 상태입니다. 먼저 시장은 오늘 어떤 테마와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동안 드론 전쟁이 미래라고 주장해왔던 일론 머스크가 어제 유인 전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드론 관련주들 들썩였는데요. 에이럭스, DTNC, 네온테크 등과 같은 드론 관련주들 오늘도 맑은 하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인디에프, 일신석재, 신원, 조비와 같은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오늘 막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통신주들에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칩스법에 대해 재차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주에 반영된 불안감이 오늘 우리 시장으로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윈과 같은 반도체주들 줄줄이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 승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관련 종목들 역시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시장 약세 속에서도 긍정적인 실적 전망, 적극적인 주주 환원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같은 국내 통신 3사는 동반 신고가를 경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통신주들의 수익률인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의 하락률에 비하면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죠.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신사들이 AI 인프라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증권가에서는 향후 산업 전반에 AI 소프트웨어가 확산되고 통신주가 방어주를 넘어서 성장주로서의 탈바꿈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통신주들의 맑은 하늘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사가 운영하는 AI 인프라 사업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내년뿐 아니라 올해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바라봤고요. 통신 3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AI 인프라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한 B2B 사업이 향후 이 주가를 차별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경산업입니다. 3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을 거뒀는데요. 4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애경산업을 흐린 기업으로 평가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35,000원에서 19,0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중국 외 해외 국가에서의 실적 성장으로 내수 저성장의 한계와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흐린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흥국증권에서는 고정비, 인건비가 증가하며 공급가가 재인상되는 시기까지 실적으로 인한 이익 체력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목표 주가를 19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단기적인 이익의 개선보다는 중장기적인 산업의 전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한화엔진입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한화엔진을 맑을 기업으로 바라봤습니다. 선박 엔진 수주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내년부터는 이익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오전장을 함께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확실히 트럼프 관세 발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시장이 소위 트럼프 관련된 이러한 발언에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또 반도체 칩스법이라든가 또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 이러한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IT, 자동차 이런 수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로 소위 그 악재성 재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 직접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라는 이런 어떤 참모진들의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대북 관련주들, 남북 경협 관련주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은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비롯해서 현대건설이라든가 현대엘리베이터, 아난티 이러한 종목들도 또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만큼 어느 정도 또 내성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꼭 집은 조선이라든가 또 머스크가 꼭 집은 드론 관련주들,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이 적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거기에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결국 전력 설비 쪽들 꾸준하게 상승 기조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로봇, 게임 엔터, 바이오들도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철저하게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든가 종목들 움직임이 여전히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관세에 이어 칩스법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통신, 보험, 남북 경협, AI와 같은 관련주들은 잘 지금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그럼 저희가 오후장은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1월 20일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런 정책과 관련한 혼돈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되나요? 아니면은 정신줄 놓지 말고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좀 중심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혼돈 구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오늘도 물론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2천억 정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코스닥의 매도 규모도 제한적이고요. 또 선물 쪽에서도 오늘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규모로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데 항상 시장의 어떠한 수급적인 측면을 볼 때는 현물 쪽에서 매수 매도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 쪽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물 일별 동향을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 11월 12일까지의 매도 규모가 급증을 해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320선을 이탈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2천억에서 3천억 내외의 매매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단기적으로 7거래일 연속 선물 시장이 오름세를 보인 데 따른 차익 매도 물량도 청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규 매매보다는 3,500억 정도를 쏟아부었습니다만 오늘 지금 475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별로 오늘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개장 초만 해도 1,000억 가까운 이런 매도를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쭉 청산을 해주면서 순간적으로 또 8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가 10시 54분을 기점으로 다시 또 이렇게 소폭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이 정도 규모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선물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런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강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장중에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지수의 방향성을 우리가 감안하는 그런 측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이제 조금 글쎄요 이러한 어떤 악재 아닌 악재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시장이 나름대로 버텨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일 사실 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장이 마치고 나서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이 외환 수화풀을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 500억 불 정도인데 지금 이 규모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환율의 안정성을 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이 돼주는 흐름이라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면 그때 단비라고도 볼 수 있는 금통위의 전격적인 내일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지금의 구간들은요 순간적으로 뭐 2,480도 훼손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2,500선을 중심으로 한 이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추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여건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섹터 및 종목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인식하에 현재 시점에서 섹터별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든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들을 짧게 접근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 여전히 강조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2.0 악재성 재료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들도 계속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오늘 또 단기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하방을 잡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서서히 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피해 또는 소외됐던 그런 종목들의 순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 강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되겠습니다. 내일 있을 금리 정책 결과 역시나 좀 주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좀 좋은 섹터와 종목들 공략해 보실 시점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희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금요일이었죠. 제시해 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1차 목표가 오늘 14만 5천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고요. 13% 공략가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좀 제시해 주셨던 엔젤 로보틱스 역시나 현재 구간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 쪽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런 바이오 쪽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의 소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15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었죠. 그런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 이후에 바로 급반등을 주었습니다. 급반등을 주었고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하락의 채널 속에서 놓여져 있던 이러한 모습에서 사실은 이날이었죠. 거래가 증가가 되면서 11월 7일 날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반등이 한번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한 5일 동안 정도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 이후에 한 4, 5일 동안 또 횡보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또 이렇게 거래가 습관이 돼주면서 양봉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뭐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상용화 개발이 본격화된다라는 거, 또 삼성전자에서의 추가적인 지분 투자 이런 이슈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의 모습을 보신다면 최소한도 이 직전 지난 8월 달이었었죠. 이 8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 주었던 16만 원 선까지는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틀이나 3일 정도 올라가면 여지없이 눌림목 과정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을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들은 2차 목표가 16만 원까지도 좀 더 끌고 가보는 이러한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 15일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고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2차 목표가 16만 원까지 일부 물량은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파트너님 계속해서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의 이런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서요. 오후장에 또 이런 분위기 이어가줄 수 있는 종목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10개 섹터 그중에 이제 종목들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상승을 보였다가 일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바닥권을 이제 탈출해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바닥권 탈출 시도를 빠르게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겠는데 오늘은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한 열흘 정도 가격 조정이 잘 이루어진 전력 설비 쪽들의 섹터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일 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수요 확대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에 대비한 선제적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 송배전 변압기 쪽 부분에 특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또 최근 들어서 멕시코에 대한 뭐 관세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멕시코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세가 강화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YOY 기준으로 매출이 3,196억 원으로 49%, 영업이익은 1,020억 원으로 119% 이상 급증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그 성장의 모멘텀,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우상향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물론 고점을 돌파하고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강하게 연출이 되니까 추격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세를 달려갈 때 쫓아가는 흐름들은 어떤 면에서는 단기간에라도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상승폭의 한 2분의 1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 이러한 자리들에서는 다시 한번 최소한도 직전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러 가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58,000원에서 또 57,000원 정도를 매수존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면은 이 5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54,000원 그러니까 5만 원이 지지가 되기 위해서는 54,000원이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를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손절 라인도 짧게 드렸으니까 54,000원을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끊어줬다가 5만 원 근처에서 다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도 좀 탄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놓여져 있었던 자리 6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 69,000원이 쉽게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또 새로운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여러분께 2차 목표가 여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이 선택하신 오후장 공략주는 산일전기였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인 6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 이탈 여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데일리 온 서동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관련주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하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밖에 눈도 추적추적 네. 내리고 오시는 게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또 이제 새로운 소식을 또 전해드리기 위해서 길이 좀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왔습니다. 오늘 좀 지각도 한번 할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서울 길이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면서 좀 잘 도착한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조금 다양한 이슈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눌리고 있지만
이슈적으로 좀 부각받는 섹터들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매매해 볼 수 있는 그 관련 이슈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이슈와 테마 그리고 종목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테마는요, NPU입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적인 장치인 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남북 경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적인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달됐습니다. 오늘 인디에프, 일신석재, 아난티와 같은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드론입니다. 머스크가 만들어낸 이슈다라면서 어제도 드론 테마는 한번 점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어제 탑픽 종목이었던 한컴 위드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드론 테마주들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파트너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U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전력 소모도 줄어들면서 이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NPU의 중요도도 확실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반도체 시장이 조금 부진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이 NPU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NPU 이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던 계기가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이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인 뉴럴링크가 이 신체 장애인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생각만으로 로봇파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한 임상시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요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뉴럴링크의 이 BCI 기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NPU,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NPU가 이렇게 뇌에 이식하는 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도 활용이 아주 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각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인공지능 이 병렬 연산 처리로 GPU라는 것을 쓰고 있죠.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고. 근데 이 GPU가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NPU 쪽으로 조만간 인공지능 처리 연산을 이쪽 칩으로 좀 바꿔가는 그러한 흐름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NPU도 연산 병렬 처리를 하는 그런 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NPU 칩을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애플의 이제 맥북 에어에 이 AI 연산에 최적화된 NPU 뉴럴 엔진이 접목이 된 이 실리콘 칩 M2를 적용을 시켰고, 이 갤럭시 S23에도 스냅드래곤 8 2세대 모바일 AP 칩, 이것도 이제 NPU 칩인데 이걸 또 적용을 시켰고요. 또 LG에서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엑시온과 그리고 이 카카오 브레인, 이쪽에도 이 KO GPT 모델 학습에 NPU의 일종인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 사례도 이 NPU 칩을 지금 이용한 사례가 점차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4조 원 규모의 민간 탐작 투자로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이제 이 관련 이슈를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마감 방송에서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 종목이 어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또 어제 마감 방송에서
수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언급드린 게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오늘 바로 또 급등이 나왔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업체이고 이 통신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인데 작년에 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국책 과제로 인해서 이 뉴럴 이런 이제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뉴로모픽 반도체 칩을 작년 8월에 칩을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를 거쳐갖고 이제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뉴로모픽 알고리즘 반도체 제2차 국책 과제에 또 한 번 선정이 되면서 오늘 또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뉴로모픽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 반도체 칩을 국내에서 개발한 이제 설계한 유일한 또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상승력이 바닥권에서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면 링크 제니시스처럼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따라잡기보다는 31,800원 이하로 눌렸을 때 28,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35,000원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4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해 안에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섹터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MPU 테마는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자람 테크놀로지 눈여겨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정 나왔을 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고 길게는 4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북 경협입니다. 뉴스에 또 반응을 해주는 남북 경협 테마주들 지금 또 상승분을 다수 반납한 종목들도 많고요. 또 워낙 좀 변동성이 강한 테마다 보니까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남북 경협은 지금 이슈에 따라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 전쟁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관련 이슈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요. 트럼프 이 당선인 측 트럼프 팀이 이 관련 이슈를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다 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이 개성공단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옷을 이제 생산했던 그 의류를 생산했던 업체인데 지난 2016년이었죠. 이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이제 생산이 중단이 됐지만 그래도 뭐 다양한 한 7개 정도의 이제 의류 브랜드 여성복, 남성복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그리고 중국, 베트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2015년에는 이제 북미 시장까지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쪽으로도 한마디로 소비 관련 종목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쇼핑 관련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지 마시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1,250원 이하로 1,2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좀 눌렸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1,6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리면 1,200원, 1,250원 이하로 1,2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모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 안에서는 신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마는요, 저희 드론입니다. 어제도 좀 짚어주신 바가 있는데 한컴 미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오늘 시장에서도 장중에 좋은 흐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드론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이제 드론 관련 공격이
공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이제 25일 저녁에도 우크라이나에 188개의 드론을 러시아가 발사를 하면서 공격을 감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한컴위드라는 종목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한 장중 2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론 관련 종목 제이시언 시스템을 언급을 드릴 건데 이 종목도 이미 저번에 눌렸을 때 마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4,23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략 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눌렸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데일리 오은 박정식 파트너님과 3가지 테마에 대한 점검 그리고 관련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눈이 밖에 정말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첫눈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길이 미끄러울까 봐 또는 날이 추울까 봐 걱정도 좀 되는데요. 핫팩, 방한용품 꼭꼭 챙기시고요. 우리 시장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오늘장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춥기만 한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손 한 켠, 마음 한 켠에 좀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챌린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이 조금씩 낙폭을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승권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도 이런 반등이 아직 시원하지도 않고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보니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항상 오르는 종목들, 섹터들은 나오니까요. 어떤 종목들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 챌린지 1313과 함께 힌트를 좀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는 총 6가지 종목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2종목 더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금요일이면 이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챌린지 3주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3주차 종목들 바로 열어보시죠. 하나오션부터 보겠습니다. 수익률 6.39%로 익절 처리가 됐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인 비트로테크의 경우에는 이때까지의 조정은 결국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일선이 지지받는 구간 7,250원 잘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기준으로 현재가가 7,3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자체도 아직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유한양행 바이오 종목들의 차익 실현과 함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수익률 자체도 마이너스 3%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세 이상 없다. 11만 원 선 유지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하셨고요. 오늘장 반가운 2%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리뷰 시간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달리는 말에 더 올라타야 한다라는 파트너님 말씀처럼 정말 추세가 좋습니다. 어제 올랐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의 3% 가까운 상승률 오늘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죠. 6.78%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2가지 종목들도 빠르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에이스대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건설주에 대한 업황 부진 우려는 있습니다만
실적이나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좀 나아질 일만 남았다. 실적 4분기부터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재무 건전성도 좋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장은 조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목표가는 8,490원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겨볼게요. 다음 종목 모트렉스 딱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합작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로보택시 모멘텀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오늘장 낙폭을 이제 12시 구간 이후에 조금 빠르게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목표가를 12,000원대로 잡아주셨거든요. 오늘장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새로운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종목들 총 누적 수익률 살펴보니까요. 12.14%입니다. 1%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313 챌린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 위해서 도로에 쌓인 눈을 뚫고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목요일 날까지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 양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13 챌린지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순항 중입니다. 중요한 건 시장이 조정받을 때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 강한 수익권대를 함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려면 종목들의 상승 모멘텀이 뚜렷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야 그 종목이 계속해서 강세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종목들 리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의 첫걸음은 종목 선택입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고요. 상승 모멘텀까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3주차 이제 성공률이 12%입니다. 일단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12% 조금 넘어가는 수익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수익률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 추가적인 리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비치로테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비치로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보시면은 차트부터 흐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큰 추세의 하락 추세는 넘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락 추세를 넘겼는지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횡보 혹은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흐름을 직접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아쉬운 게 이 비치로테크가 이 하락 추세는 1차 하락 추세와 2차 하락 추세로 모두 이 하락 추세를 넘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등대봉이 조금 아쉬워요. 등대봉 웬만하면 좀 강한 등대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등대봉이 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추세권, 횡보 추세에서의 박스권 흐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적점,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중 바닥 이후에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의 하단에서는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가와 고가도 조금씩 눌리고 있어요. 보면 저가와 저가를 올리고 고가와 고가를 살짝 내리는 이 삼각 수렴 형태의 박스권 안에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2024년도 11월 22일 날 장중에 7%가 넘어가는 상승률로 상승을 했고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을 한번 소화해줬고요. 이 매물 소화 캔들의 절반까지는 충분히 몸통의 절반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오늘 11선과 5일선을 동시에 터치하고 나서 11선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추가 상승 랠리 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분봉이 좀 개장 초에는 약하다가 장중에 강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죠. 지난 시간에 제약바이오주의 약세로 인해서 좀 약했는데 중요한 건 이 중요 등대봉의 시가와 120일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지지받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유의미한 반등 이후에 추가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면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고가를 넘겼기 때문에 자, 전 고점을 강하게 넘겼고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편성평수와 주가와의 상관관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도 혹은 내년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모트렉스 보면요.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저가와 저가를 이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저가와 저가 이어봤을 때 추세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전일 3%에 이어서 오늘 2%대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의한 조정, 거기다 업종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큰 마이너스 부분은 아니고요. 이 파란색 선이죠. 11선 지지 받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HD현대 인프라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 고점을 전일날 넘겼는데 오늘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7,450원 라인대에서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주차 종목들 리뷰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3주차에는 성공 배지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 또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무료 교육방 등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황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혜택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1313 챌린지 저희가 또 새롭게 편입할 두 종목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한전 KPX와 한국항공우주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연말이 얼마 넘지 않았죠. 그만큼 이제 배당주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관련 종목도 한 종목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간 좀 더 조정이 깊었던 종목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두 종목 선정해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전 KPX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전 KPX는 국내, 체코, 그다음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구체화가 되면서 원전 정비 부분에 대한 매출 상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가스 터빈 부분에 대한 매출 실적에 대한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 종목은 좀 특이한 게 5년간 배당 성향률이 58%가 됩니다. 이 배당 성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당기 순이익,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비중에서 현금으로 배당으로 지급한 그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58%면 당기 순이익으로 벌어들인 그 절반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배당 수익률 5%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간단하게 기업 분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매우 좋아요.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냐? 자, 보시면 일단 배당 수익률 올해 전망치 5%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자, 쭉 내려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PER 밴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도 이 PER 밴드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매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율은 어마어마합니다. 14,000%가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 부채도 건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무 비율 안 봐도 뻔합니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유동 비율이 36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기업의 현금 흐름도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종목 기술적인 분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보시면 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2015년도 자, 13만 5천 원 라인대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이중 바닥을 2021년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2021년도에 고점을 이번에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윗꼬리를 크게 단 음봉을 침범하고 이 윗꼬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일본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에는 아직 올라갈 길이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단기간에 보셨을 때도 이 저항 라인 때 자, 2024년도 7월 18일 이
고점, 장중 26%까지 상승했던 이 고점과 자, 최근에 2024년도 11월 21일 날 이 윗꼬리를 단 음봉의 고가를 오늘 막 넘겼죠. 제가 가져오길 때에는 아직 넘기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3,000원 짧게 잡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주의 조정으로 인해서 이 종목도 좀 눌렸는데 방산주의 조정보다도 먼저 이 종목은 조정을 받았어요. 그만큼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 조정받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내 가이던스, 예상 가이던스에 이미 90%를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 수주를 받게 됐을 때에는 초과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25년도부터는 양산 산업이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고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노코를 인수를 했죠. 그에 따라서 우주 사업의 역량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우주 산업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상승 흐름들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의 기업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반응이 좀 느린데 제가 그러면 자, 기술적인 분석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큰 틀에 대해서 파도를 보시면 돼요. 파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파도의 급속 공략 기법에 대해서 14시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16시죠. 생방송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큰 파도 이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쳤죠. 그 파도를 넘기는 더 큰 파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고점 58,000원 라인대를 최근에 다시 이 라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넘기지 못했던 그 고점을 넘겼고 그 넘기지 못했던 고점이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조정 이후에 조정 지지받고 이 현재 58,500원 이 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 비율 보시면 113%인데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 굉장히 좀 113% 조금은 아쉽지만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원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목표가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62,600원, 손절가는 54,300원으로 리스크 관리점 기준 잡고 포트폴리오에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와 한전 KPS 오늘도 두 가지 종목 1313 챌린지 안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의 흐름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나 눈이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진다라고 하고요.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